예, 증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또 장에 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석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임박했는데요. 연말도 다가오는데 장이 뭐 계속해서 갈팡질팡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좀 있을 수 있을까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산타랠리 기대 많이 하시고 있죠. 네. 네. 근데 11월 3일 대선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어차피 11월부터 연말까지는 이제 없는 거치는 거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혹시 이제 정권이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당선될 경우에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정치적 일정이라든지 뭐 재정 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레이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약간 그래서, 불투명, 회색빛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공백 상태에 네. 갈 수가 있고요. 또 상하원이 이제 만약에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이제 석권할 경우에는 이제 반대에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될 경우에 네, 대통령 그게 아주 깔끔한 그 흐름이잖아요. 그런 예. 경우는 뭐 시장이 비록 민주당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바이든이 돼도 좀 반기업 정서라든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비교적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적이 결국 4분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3분기 지금 기업이익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합니다, 미국에서. 네, 소위 어닝스 리비전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예.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이제 더 좋냐 나쁘냐 이제 그 레이쇼를 비율을 구하는데 비율로 또 따지는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3분기. 그 컨센보다. 네, 컨센보다.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네. 결국 지난 2분기에 코로나 위기 때 급락했던 기업이익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뭐 점법 네.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면 시장은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 충분하죠. 지금으로서는 기업 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사실 코로나도 지금 잡힌 게 아니라 다시 좀 그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그래서 연말랠리 있을까?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미국 대선 문제가 또 트럼프가 발목 잡고 막 이렇게 끌지만 않으면 분위기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네.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네.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지금 뭐 자고 남은 경기 부양책이 뭐 될 것 같다가 또 어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은 대선 전에 되던 미국 대선이 끝나더라도 결국은 누가 하든 어느 규모로 하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경기 부양책, 재정 투자 규모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매우 첨예하게 중요한 변수로 다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누가 되든 예. 뭐 규모의 차이라든지 뭐 지방 정부나 주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뭐 약간의 그 견해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예. 백악관의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이 뭐 크다면 크지만 한 7천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좁혀졌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미국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지만 과연 이게 금융시장이나 증시에서 중요한 이슈인가? 그러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혹은 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건데 네. 결국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하든 뭐 2조 달러를 하든 뭐 1조 9천억 달러를 하든 합의됐다 그러면 하루 정도 반짝하겠지만 사실은 주가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밀렸던 게 뭐 확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뭐 2020년 올해만 해도 그 짧은 기간 중에 뭐 사실은 4월부터 집행이 시작됐으니까 네. GDP 미국 GDP의 거의 12.5%, 13% 정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그 GDP 재정이요? 대비 올해 재정 투자 네네. 규모가요. 그러니까 저 금융정책으로 돈도 엄청 풀었는데 그거 말고 재정도 그렇게나 풀었군요. 네. 독일이 뭐 GDP 한 7%고 유로존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예. GDP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이 한 4%, 우리나라가 3%인데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재정을 화끈하게 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년에 이제 또 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은 재정 투자 입장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미국의 공공 지출에 의한 경기 어떤 부양 그 정도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재정 집행 어떤 그 부문 재정이 투입되는 부문에 대한 약간의 결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조금 더 인프라 투자라든지 예. 경기의 직접적인 부양에 어느 정도 좀 실효성 있게 임팩트 네. 있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연말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그렇겠네요.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네. 친환경 쪽. 친환경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예.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의외로 뭐 연말에 좀 결이 다른 어떤 주도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뭐 5G나 뭐 네. 에너지 이런 쪽으로 네. 5G가 요즘 좀 약하던데 그게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을 반영해서 그런 건가? 그러네요. 그러면 어쨌든 대선의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미국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해는 주가 흐름이 좋다면서요. 뭐 경기 부양도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환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양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는 연말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증시가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혹은 압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지금 연말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코스닥의 매물들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우리는 남아있단 말이죠, 박사님. 네, 뭐 대주주 과세 문제가 뭐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뭐 단기 수급적인 뭐 항상 계절적인 요인이었고요. 조금 항상 뭐 연말 되기 전에 미리 대주주의 매물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10월 말 빠르면 뭐 11월 들어서부터는 뭐 개인들이 수급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특히 개인 거래 비중이 올해는 코스닥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7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충격이 클 수 있고 또 10억에서 3억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 거의 결정이 뭐 돼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한 3배 정도의 충격이 작년보다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최근에 조정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출회될 금액도 크다. 투자자 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어떤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한 15조에서 20조 사이로 지금 추정되기 때문에 예년에 한 5조 원 정도 분양이 나왔는데 그죠? 단기적인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공매도 금지하고 대주주 과세 이 부분이 두 개가 이제 수급의 축이었는데 수급의 두 축 중에 이제 하나가 만약에 그냥 3억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한 축은 지금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개인들의 어떤 수급의 언밸런스 불균형이 좀 11월 중에 나타날 수 있죠. 이 워낙 정치적인 지금 문제라 정부는 원한 대로 결정된 대로 지금 뭐 가겠다는 거고요. 뭐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제가 부총리라도 뭐 당연히 그렇게 가겠고요. 그렇죠. 그거 뭐 돌리자고 나서기는 어려울 거고 당시 뭔데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래보면 곤란하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손바닥 디디듯이 또 확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그렇죠. 뭐 약간 정치권으로 지금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기재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죠. 원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올린 건데
장관께서 그거를 뭐 네.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죠. 근데 그 문제가 됐습니까? 뭐 확률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풀리게 되면 우리도 연말에 조금 더 자유롭게 글로벌 랠리가 있을 경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는 있겠네요. 네, 한국도 뭐 기업 실적 분위기가 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 그렇게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또 기대감도 살아 있고 또 경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코로나만 제외하면 글로벌 다시 2차 팬데믹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그냥 여기서 조금 조정을 보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지금 깔려 있는 상태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네. 엄청난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어쨌든 유동성이잖아요. 돈의 힘인데 그 그렇죠. 유동성 환경, 지금 얘기한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말고 유동성 환경에서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유동성 환경에서 당장 변하는 건 없죠.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좀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보고서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돈을 한 3조 달러 찍어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네. 올해 거의 뭐 1년도 안 된 그 기간에 지금 3조 달러를 찍어낸 건데 그 본원 통화의 증가에 비하면 돈을 찍어낸 것에 비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은 물론 엄청나게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소위 통화 승수라고 그러거든요. 빨리 안 돈다는 네, 거죠. 돈이. 네. 또 본원 통화를 찍어냈는데 예. 그게 총 통화로 이제 늘어나는 정도의 배율이 네. 가령 10년 전보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상황을 그래서 보면 더 늘어야 될 텐데. 10년 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뭐 10여 년 전에 1조 달러를 풀었다 그러면 지금 한 3천억 달러밖에 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경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팽팽 돌아가면 신용 창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돌면서 이제 돈이 이제 승수를 일으키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금리 오르고 또 물가 걱정해야겠죠. 네. 예. 근데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예. 이제 지금 연말 또 내년 상반기 경기가 그다지 그렇게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회복을 향해서 조금씩 가는 거지. 네. 회복되어 가는 거지.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코로나19 이전 그렇죠. 수준으로 네. 지금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한 50%, 60% 지금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네. 확장을 통한 다리를 놓은 거지 지금이 확장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유동성도 좀 돈이 도는 데는 제한이 돼 있고, 근데 이미 돈은 더 풀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유동성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가 조금 한 2, 3년간을 놓고 보면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가 거의 피크라. 네, 그래서 유동성 효과도 이제 조금 거의 좀 약발이 조금 다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네. 4분기는 유동성의 우선 아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자, 4분기 미국 대선이 지나면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연말 랠리가 있으면 좋겠고 바라고요. 있던 아니면 사실 연말에 눌리더라도 또 연초되면 팔아놨던 주식들을 사면서 그게 이제 소위 그 제뉴얼 이펙트 이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주도주는 과연 항상 시장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